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큰 산이라는 작품부터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산이라는 작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소시민적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소시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시민이라는 말은 영어의 citizen의 번역어가 아니라 프랑스 말인 부르주아의 번역어입니다. 일상에서도 부르주아라는 말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르주아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시민이야. 프랑스 말로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일단은 돈 한 푼, 두 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디라 해요. 그 다음에 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사람 앞에서는 무척 비굴하고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또 대단히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민은 대단히 이득과 손해에 예민하면서 강자 앞에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 작품 속 큰 산이라는 작품 속에서 비판하고 싶은 모습도 이 소시민에 해당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품에서 소시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소시민적인 모습을 깨버려야 된다, 부셔야 된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강조한 작가가 누구냐면 시인 김수영입니다. 그래서 비상우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큰 산이라는 작품 말고 앞에 시작하는 단원에 김수영의 파밭가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묵은 사랑이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소시민적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라는 작품에서 김수영의 시, 그 무엇과 연결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데요. 김수영의 시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많은 것들, 뭐 폭포라는 시에서 나타와 안정, 나태함, 게으름과 안정이라고 설명한 것도 그렇고 파밭가에서 나오는 묵은 사랑이 상징하는 것도 그렇고 기타 많은 부분에서 소시민적 삶을 비판한 대표적인 작가가 시인 김수영이기 때문에 이 이호철의 큰 산과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연결돼서 나오면 옳다구나, 포인트는 소시민이구나라고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이 작품의 가장 큰 덩어리 소시민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부정했던 또 다른 작가 김수영도 기억해 주십시오. 뭐 기타 다른 많은 작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담 위에 놓인 하얀 고무신짝을 발견합니다. 이 고무신짝이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지. 고무신짝을 불길하게 여긴 아내는 나 몰래 그것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행위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안 좋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 요거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옆집에 던져버렸잖아요. 나는 큰 산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유년에 비 오는 어느 저녁 버려진 직가다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직가다비라는 단어의 뜻은 교과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 담 밑에서 다시 그 고무신짝이 발견된다.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 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고무신짝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고무신짝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두 부부가 불길함을 느끼는 대상인데요. 무슨 단어를 좀 적어두시느냐? 액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액.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복이 깃들었다 그래서 복 그러죠. 안 좋은 기운을 뭐라 그러냐면 액이라고 합니다. 액. 그러니까 여기서 고무신짝은요. 액이 깃들어 있는 안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는 물건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액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액. 자, 어쨌든 액, 안 좋은 기운을 띠고 있는 고무신짝이 또 발견됐어요. 또 그 고무신짝 그랬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했다. 맞다. 그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그랬죠. 별건 아닌데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밑줄거 보시고 이렇게 고무신짝이 새하얗다. 눈에 보이듯 자세히 설명해 주면 여기도 지금 고무신짝이 어떤 녀석인지 설명해 주는 거잖아. 두 글자로 설명 방식 뭐라고 하느냐? 묘사. 그렇죠? 묘사가 쓰인 부분이지.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쩡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여러분, 여기 나라는 글자가 계속 나오는 거 보이니? 시점을 구분하자면 1인칭인데 내가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 1인칭 중에서도 주인공 시점이죠. 사실 전체 내용을 놓고 따지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맞습니다. 시점도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이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듯이 짓거렸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 쳐다봤다. 여러분 그거 밑줄 그어보세요. 나는 그런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서 쳐다보았다. 을씨년스럽다는 것은 뭔가 느낌 자체가 스산하고 쓸쓸한 건데요. 아내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아내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 아내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그어주시고 비판적 이렇게. 나는 기본적으로 아내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괜찮냐? 나도 똑같은 놈이지요. 그게 문제인 거지.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어?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뭐시?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했다.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약간 신경질이 나신 것 같죠?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이렇게 점점점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추리해 본 거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추정해 보는 건데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식장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 부부들도 쩡한 느낌에 휘어 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꽹과리 소리 같은 걸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져버렸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떳떳한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 말해놓고는 못하고 몰래 그걸 자존심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은 이웃집으로 옮아보내고 자기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졌을 것이고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은 있었을 것이다. 거기 자존심은 뭐냐? 자기들도 이성적인 교육,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미신적인 것에 휘둘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니까 처리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 처리를 어떻게 하니?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확실하고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옆집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뭐니? 이기적인 거고. 이런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냐?
뿌띠부르주아 소시민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지?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찝찝해서 처리는 해야겠는 거죠.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 없이, 여러분 상처 한 군데 입음 없이 밑줄 그으시고 표현을 바꾸자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런 뜻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고무신장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여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요. 비상 우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그 앞에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장면 마지막 부분에 양심을 뜻하는 개미가 등장해가지고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다가오는데 도망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연결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내가 추리하고 추정했던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뿌띠부리주아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그 웃음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그곳은 사실 비웃음이지요. 비웃음을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조소라고 합니다. 조소. 그래서 거기다가 조소라고 적으시고 근데 남들만 비웃을 게 아닌 것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대한 조소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 자기 비웃음인데 자기를 비웃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웃음은 비웃음인데 조소이자 자조입니다.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쩐다는 말이냐. 이 액 안 좋은 기운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대체 저놈의 것을 어쩌지?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엇비슷이 건너다 보며 투덜거렸다. 거부감이 느껴지죠. 나도 그 고무신이 싫은 거예요. 어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가 도고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사내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못하러 사내 가져가요. 우리는 그렇게 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남한테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 되게 사실은 웃기는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아내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거냐? 피해의식하고 경쟁심리입니다. 피해의식, 경쟁심리. 똑같이 갚아주마 이거 아닙니까? 피해의식, 경쟁심리. 하고 아내는 발끈해서 다시 말했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예요. 하다못해 동빙고동에라도. 동빙고동은 옛날에 잘 살던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에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오겠다는 거죠. 어러러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거진 아내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쪽의 그 집가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까뿍 가득 가려졌던 교교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그랬죠. 큰 산에다가 밑줄. 이 작품의 제목이자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뿌띠부르주아 소시민의 모습과는 정 반대쪽에 위치한 거겠죠. 근데 아예 그냥 큰 산의 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큰 산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뭐냐? 쓰라고 할 수도 있잖아. 적어봅시다. 뭐냐?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요 힘, 요게 큰 산이에요. 그것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큰 산, 그 근원적인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나지막하게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남자 무당인데요. 그 남자 무당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밑줄 그어 보시고, 아내가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 쳐다봤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아내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이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아내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당신 이제 무슨 소리 했소? 대체 큰 산이 뭐유? 큰 산이 그렇죠?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청빛은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안정감. 서쪽 하늘에 늘 덩도릇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혹은 네이처를 따라 표종은 늘 달랐지만